아유, 걱정 마, 엄마. 일단 가게 소식은 내가 공지를 쓰든 뭘 하든 알아서 할게. 엄마는 그런 걱정은 말고 당장은 몸 건강해질 생각만 해. 알겠지? 엄마, 마저 잘못되면 난 어떡하지? 의사 선생님도 경과가 좋다고 하고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 말하는데 왜 그렇게 심각해? 아이, 엄마 괜찮다. 수술도 금방 끝났잖아. 의사 선생님이 대충 한 달 정도면 되겠다고 하더라. 대신 항암 치료는 꾸준히 받으러 와야 한다고 했지만 항암이 어렵다고 하던데 정말 괜찮겠어. 그냥 치료받는 중에는 가게 쉬어 담 몇 달이라도 우리 쉬면서 해요. 엄마가 아픈 몸 이끌고 장사하면 누가 상이라도 준대. 그러니까 제발 쉬자. 응, 이렇게 딸 봐서라도 참 사람이 사는 게 뭔지.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서도 가게 걱정을 놓지 못하는 엄마를 보니 마음이 울렁거리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엄마가 수술하고 입원을 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갔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항암을 하면서도 장사를 할 수 있다 자신하던 엄마도 실제로 치료에 들어가니 많이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더군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다 못해서 그냥 제발 쉬자고 애원했고 엄마도 이번에는 제 의견을 받아들여줘서 그렇게 엄마는 겨우 가게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몇 달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는 장사를 하지 못했고 장사를 못했으니 수익이 있을 리 마무했죠. 젊을 때 마련했던 노후 자금은 손대고 싶지 않다던 엄마는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장사를 하겠다고 다시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고 전 그런 엄마를 그냥 놔둘 수 없었기에 당분간은 엄마를 도와 가게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이 말은 전했고요. 남편도 흔쾌히 저 알아서 하라며 말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왜 사람이 아프면 자잘한 일에 신경 쓰는 게 힘들다더니 엄마가 딱 그 케이스였어요. 몸이 아프고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니 평소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였는데 그걸 보고 저는 엄마에게 제가 차라리 가게 관리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요리에만 신경 써라 말했죠. 그러다가 제가 깜빡하고 월세를 딱 6일 밀렸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엄마 가게에 찾아오더군요. 남편은 가게에 사람이 있든 말든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왜 월세를 제때 안 내세요? 저 가족이라고 봐주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돈 계산은 제대로 하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당신 갑자기 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우리가 한 달을 빌려서 보름을 밀렸어. 겨우 6일 밀린 거 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행패를 부려야 너도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뭘 움직이, 장사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아, 지금 월세가 밀려서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뭘 믿고 당신들한테 가게를 빌려줘. 내가 분명 어제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월세 밀려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당신 눈앞에 바로 월세 이체했어.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와서 큰 소리 칠 건 없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넌 사채 돈 빌린 사람들 못 봤냐? 하루가 지나면 거기에 이자가 붙고 그러는 거야? 그걸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입석 닦으려고 하면 안 되지. 남편이 자기 말을 끝내고 어디론가 수신호 같은 걸 보냈어요. 그러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덩치 큰 용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엄마 가게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을 붙잡고 무슨 짓이냐 물었지만 남편의 탈을 쓴 남의 편인 이놈은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아다 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냐? 혹시라도 여기서 월세 6일이나 밀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주변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떡할 거야? 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를 호구로 보고 월세 밀리고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난 가족이라도 예외 두는 법이 없다. 이거야. 당신 이러는 거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신 말대로 가족이니까 나도 조용히 처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당장 저 사람들 데리고 나가. 남편이 일으킨 소동에 이미 손님들은 혼비백산으로 나간 지 오래였고 우리를 본보기로 삼겠다는 남편의 모습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 가족이 단지 6일 월세를 밀렸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처음에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경찰 부르고 싶으면 불러. 아, 여기 내 건물이고 당신들은 어머니 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니 나도 꿀릴 거 없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내 할 일을 한다는데 내가 왜 벌을 받아? 벌은 당신들 같이 상도덕도 모르는 인간들이나 많은 거지. 거기에 오히려 엄마와 제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큰 소리치는 남편을 보며 당근까지 있었던 톱밥 같은 정남이 맞아 싹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하루 이틀이면 잊어버릴 수 있지 하고 이해라도 한다 근데 뭐 몸이 아프다 어쩌다 하면서 장사도 쉬어서 내 건물 가치도 떨어뜨리고. 원래 장사하는 사람은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아. 사람이 도리를 알아야지. 도리를 월세도 내가 20만 원이나 깎아서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엄마가 걸린 병이 무슨 전염병이라도 된단 소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왜 솔직하게 장모님 아프단 말에 여기 발길 뚝 끄는 거 안 보여? 당신이 입이 있으면 그 입으로 해명이라도 해봐라. 얘야, 그게 어떻게 우리 엄마 병이? 문제야. 그건 엄마가 아파서 가게를 쉬니까 손님들 발길이 끊긴 것을. 당신, 그런 판단도 못할 정도로 바보니 저와 남편의 실랑이는 갈수록 커져만 갔죠. 그런 우리 둘을 부엌에서 지켜보던 엄마는 가만히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남편과 저 사이를 가로막듯이 우두커니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며 말했죠. 자, 넌 참 복도 없는 인간이구먼. 내가 진작에 내 딸한테 뭐라고 할 때부터 유심히 지켜봤지? 자네나 사돈이 어떤 식으로 구는지 말이야. 그런데 자한 애들 평판이 이 근방에서 말이 아니더구먼. 갑작스럽게 우리 둘 사이에 껴둔 엄마의 말에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멀뚱히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죠. 무슨 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둘 다 영문을 몰랐으니 말이에요. 여기가 왜 공실이 이렇게 많겠어? 그건 다 건물 주인들이 개 같은 연놈이라 그런 것을 얼마나 남겨 먹으려고 그렇게 월세를 비싸게 받아. 내가 장사 한두 번 한 줄 알아? 장모님이 모르시는 모양인데 근방 가게들 평균으로 저희 월세 받고 있고 나름 임대인의 도리를 다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장사를 못했던 거고. 아까부터 도리도리 하는데 여기가 어디 상권이 그렇게 좋은 곳인가? 어디 한번 대답을 해보게. 그러면 이런 가격으로 세례를 오면 안 되지 않니? 그래 나 알아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지금까지 지낸 거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소문이라도 한 번 듣는 신용을 해. 그러면서 엄마는 카운터로 가더니 갑자기 파일 하나를 가지고 왔고 그걸 남편에게 건네더군요. 남편은 파일을 펼쳐서 그걸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더니 경악한 표정으로 엄마와 파일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내용이 있길래 남편이 일어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어찌 그리 못났어. 가게는 찾아주는 손님들로 먹고 살고 건물주는 건물에 살아주는 임차인 덕분에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잘 대해주지는 못할 망정 매번 쓴소리하며 뭐 하나 잘못해도 돈으로 따지기만 하니 아이. 어디 사람들이 여기서 장사하고 싶겠나? 그건 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응당 우리한테 피해 보상을 해줘야죠. 그리고 여기 적힌 거 전부 너무 과하게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부풀리긴 뭘 부풀려? 분명 예전에 내 자네한테 말했을 텐데 사람이 마음 좀 곱게 쓰라고 말이야. 그런데 내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멋대로 군 건 자네야? 거기다 여기 월세가 어떻게 저 역 앞에 있는 건물이랑 같을 수가 있나? 사람이 양심 좀 있어 보게 해. 지금 보니 엄마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분명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남편과 했던 모양인지 예전에도 경고를 한 적이 있다면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아주 뻔뻔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상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고작해야 여기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10분 거리, 그 10분 차이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자네도 모르진 않을 텐데. 그리고 그 소식 못 들었나?
여기서 쫓겨난 사람들이야 역 근처에서 다시 장사 시작했다는 소식. 엄마 말을 듣고 보니 최근에 역 앞에 있는 건물에 예전에는 여기서 장사하시던 분들이 많이 보였던 게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더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갔구나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넨 몰랐겠지만 그 상가 건물 내가 인수했네. 나도 이제 자네들 폐업 버티기가 도저히 힘들더라고. 나도 이젠 거기서 장사 다시 해볼까 싶어서 가게는 내 이번 달 내로 정리해주겠네. 그리고 내 딸이랑도 그냥 이혼하세. 당신들 같이 악마 같은 사람들 옆에 난 내 딸 못 두니까. 그날 이후 전 엄마와 함께 지내는 중입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자세하게 듣기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폐악이 근방에서는 벌써 소문이 난 상태라고 하더군요. 엄마는 처음엔 제 시댁이고 하니 그 말을 믿지 않고 본인도 뒷수습을 하기 바빴다고 해요.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지켜보니 정말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폐악을 부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고. 그런 모습을 본 뒤로는 엄마도 처음에는 좋게 좋게 남편이나 시어머니를 붙잡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은 엄마를 가게나 하는 장사장이라며 엄마를 무시했고 이 말을 들은 이후에 젊은 시절부터 모아두었던 돈을 찾아서 역 근처의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쫓겨난 상인들은 우선으로 주변보다는 조금 저렴한 시세의 가게를 임대해주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한 이유는 전부 시댁의 잘못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늘지 않길 원해서라고 하셨죠. 그리고 엄마한테 아무리 모아두었던 돈으로 상가 건물을 샀다고 해도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신 거냐 물었더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80%까지도 나온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 앞에 있는 상가이다 보니 나중에 팔기도 편하다고요. 그럼 이자랑 원금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다고요? 그나저나 네 의견도 안 물어보고내 결혼 이야기를 막 꺼내서 미안하다. 그런데 말이야, 도저히 그런 사람들 옆에 내 딸을 두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사과할 필요 없어요. 엄마, 왜 그게 엄마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한 일을 그냥 그대로 받는 건데요. 처음에는 나도 그냥 그렇다 생각하며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니 예전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힘들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달라고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가족이라면서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엄마가 아니라면 아마 난 관심도 없고 모르고만 살았을 거예요. 뒤에서 내가 욕먹고 살고 있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나쁠 전에 그 건물 주인이 밥을 먹으러 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급하게 건물을 내놓게 됐다는 말을요. 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내가 그 건물 인수해도 되느냐 물었지. 너한테 내가 미안하다. 그 돈 아빠가 너랑 잘 살라고 남겨준 돈이었는데. 아유, 그런 걸로 왜 미안해요. 저번에 보니까 장사도 잘 되는 자리고 좋은 건물이던데. 오히려 나는 건물주 자식이 되었으니까 좋지. 그리고 아빠도 그 돈 잘 썼다고 하늘에서 칭찬하고 있을걸.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히 나 불효녀 되는 기분이라고. 엄마는 오히려 제게 아빠가 남겨준 유산을 자기 멋대로 써서 미안하다 말했지만 전 오히려 제 옆에서 귀 아프게 자기 자랑에 돈, 자랑 건물 자랑하기 바빴던 남편이 늘 말했던 그 건물주의 자식이 되어 속이 시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인간들에게 제 직업이나 돈으로 얕잡아 보지도 않아도 되었으니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놈은 오히려 저랑 이혼 잘했다는 듯이 말하면서 헤어졌는데 전 천만다행이다. 잘 됐다 싶은 마음이 들었네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결국엔 그 둘의 폐악이 주변에 전부 소문이 났는지 아무도 그 건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쫄딱 망했다더군요.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혼 그래, 이혼해. 앞으로 내가 너 어떻게 사는지 딱 두고 본다. 아니, 너보다 내가 더 잘난 사람이니까 어떻게 내 앞에서 설설기는지 한번 두고 볼게.
그리고 나 너보다 훨씬 좋은 여자 찾아놨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뭐 어쩌겠다는 거야? 반대로 이혼 당하게 되니까 정신 나갔니? 앞으로 내 앞길이나 잘 닦고 사시고요. 볼일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부터 살짝 좀 웃긴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저에게 자신있게 말했던 전 남편은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정말 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조금 지났을 무렵엔 갑자기 저를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랑 이혼을 해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했던 그 입으로 뻔뻔하게도 재결합을 입에 담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그대로 전 남편에게 말해줬죠. 자기, 우리 헤어질 필요까진 없었잖아. 당신이랑 나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필 그 월세 문제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가라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애들도 있고 우린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 무슨 염치로 찾아와서 나한테 이러니? 왜 돈이 부족하기라도 해 듣자 하니? 너희 집 망했다며 대출이자 갚느라 노가다도 뛰어다닌다더니? 돈이 급하신가 봐 알고 있었어. 아, 그럼 이야기가 쉽겠네.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더 필요 없고 딱 1억만 빌려주라. 응. 거기에 우리 재결합까지 하면 금상첨화고 예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내가 너 뭘 믿고 1억을 빌려줘 있던 거 다 말아먹고 노가다도 겨우에 서 있는 놈이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그 입으로 재결합 말하는 내 모습. 부끄럽지도 않냐? 어때? 당신들이 말했던 그 밑바닥 인생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꼴이 좋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나 당신 남편이었잖아. 우리 얼마나 서로 부대끼고 살았는데 그렇게 무질게 말하냐? 애들 아빠한테 너란 놈 정말 미쳤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나도 이후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전 남편과 함께 패악을 부렸던 시어머니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 둘에게 전혀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거기에 저와 이혼한 전 남편에게 새로운 여자라며 어디 좀 괜찮은 여자를 데려왔다는 소문도 있었고 말이에요. 비록 그 결말은 비참했지만요. 이전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더군요. 그렇게 건물 하나를 말아먹고도 자기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서 이전 자기 건물에 채들어서 가게를 하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와서 이제 자기가 다시 건물을 살 건데 거기서 좋은 가격에 가게 홍보를 하고 다니지 뭐예요. 참 어이가 없는 사람이죠. 그 사실에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직접 우리 집 건물로 찾아와서 빌고 사정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아이고 선생님들, 저번에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속이 많이 좋지 않았죠.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땐 잠시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보다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건물 하나 타시면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그때 그렇게 대할 때는 언제고? 아, 이제 찾아와서 또 그 얘기를 왜 꺼내요? 그냥 가세요. 가 아이 참.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정말 괜찮은 자리에 건물 하나 딱 받은 게 있다니까. 아, 여기 이런 허름한 건물 말고 내 건물로 와서 장사하세요. 내가 그때 그렇게 대한 거 미안하니까 잘 해줄게. 참나, 당신 망한 거에 근방에 짝 소문이 나 있는데 그걸 내가 왜 믿어? 그리고 사람 본성이 어디 가나? 여기서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다른 지역 가서 알아보세요. 거기 소금 좀 가져와서 입구에 뿌려라. 지금 왜 사람한테 소금을 뿌리고 난리야? 하기 싫으면 말하라. 내가 잘 되고 나서 배 아프다고 찾아오지나 말라고. 못 본 꼴을 본 것 같아서 그날은 저도 집에서 가게 사장님처럼 소금을 뿌렸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사람이 어쩜 저렇게 뻔뻔하고 오만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건선징악이 없지 않다 말하는 건가 봐요. 아무튼 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난 위치에 있다고 해도 으스대지 말아야 한다는 점, 모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많지만 결국은 다 죄값을 받고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분명 그렇게 못 사는 집안의 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제 벌이는 넉넉하다 할 수 없었지만 분명 친정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음을 처음에는 전 남편에게 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더라고요. 전 이제 향후 몇 년은 남자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 들으면서 쉔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겠지만 정말 세상은 넓고 넓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또 사람을 쉽게 믿지 마시라 말하고 싶어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용기 내 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저와 같은 일들은 당하지 마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